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반드시 수강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4교시에서는 그래프 막대 그래프인데요, 보통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5장에서 배웠었던 다양한 중요한 속성들이 있었죠. 체크드라든지 기타 반드시 required 이제 입력해야 된다라는 속성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자주 쓰이는 속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div라는 태그하고 span이라는 태그하고 iframe 태그가 우리 웹이나 모바일에서 모바일 웹에서 공간을 분할할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태그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미터와 프로그레스 두 가지 이제 태그를 쓰는데 그 안에 이제 속성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속성은 이제 동일한 속성을 쓰고 미터 태그는 지정된 값을 이제 아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프로그레스는 전체의 이제를 진행률을 100으로 보고 이제 상대적인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value는 속성은 이제 값이고 min, max는 최소, 최대값, low, high는 이제 허용되는 값, 그 다음에 optimum은 이제 데이터가 가지기를 원하는 기대값의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미터와 프로그레스는 이제 위에 있는 거 이제는 이제 미터 태그의 사용법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프로그레스 태그의 이제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미터라는 건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 가지고 있는 값은 가지고 싶은 값은 50인데 이 값은 홍민석이라는 값은 이제 60. 거기 60 아웃 오브 100이라는 글자가 이제 안 나오긴 했는데 오른쪽 아래에 이제 홍민석 옆에 막대 그래프 옆에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지호라는 학생의 학습량은 0.3에서 0.5까지 현재는 0.2이다. 22%까지 했다라는 얘기고 이민정은 이제 0.25에서 0.75까지 0.8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0.2라는 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레스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전체를 100으로 보고 이제 100에서 이 학생 초기 작업은 22 진행률이라는 타이틀로 22%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1로 보고 100이 아니라 1에서 77%.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98%. 그래서 항상 이제 초기 작업, 중간 작업, 다음 작업은 이제 기준을 똑같이 비교하는데 상당히 편하죠. 상대적인 어떤 진척률 같은 거. 근데 미터는 이제 절대적인 값이 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프로그레스라는 거는 이제 서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폼과 인풋 타입의 속도를 이제 여태까지 좀 살펴봤죠.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속성은 이제 플레이스홀더도 살펴봤지만, required라는 속성도 이제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체크드라는 속성도 이제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 그 외에 뭐가 있냐? 이제 read only라는 건 이제 쓰기를 제한하는 거죠. 읽기만 가능한. 걸 이제 할 수가 있고, disabled는 이제 아예 입력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제 아예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게 오토 컴플리트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폼에 커서가 위치하는 위치를 이제 오토 포커스라는 속성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입력 형식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입력 양식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는 텍스트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속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required라는 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할 때 우리가 해봤지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속성을 이제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스펠 체크 하게 되면 이제 입력되는 문장의 오타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입력 양식의 속성 사용법을 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쓰기 가능이라고 하는데 속성이 플레이스홀더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죠.
이제 거기 습기 가능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여기 이제 placeholder라는 이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기 전용을 read only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disabled는 사용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커서가 이제 동작을 안 하고, 자동 완성은 이제 그 auto completion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텍스트 에어리아는 오타를 체크합니다라고 이제 스펠 체크가 돼서 스펠 체크를 true라는 값으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위에 것들은 그냥 그 read only, disabled 이런 거는 이제 required 이런 거 그냥 그 속성에 해당되는 이제 그 속성 그 이름만 적게 되어 있는데 얘는 placeholder와 마찬가지로 true냐 false냐. 이제 기본적으로 false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하게 되면 오차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5장의 이제 뒷부분에 3부터 보면 3장이 이제 5장의 3 파트 3 보면 웹페이지나 모바일 웹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그 어떤 화면 그걸 어떻게 그 나눠서 정보를 표현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 요 div, 디비전, 그 다음에 스팬, 간격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비전은 나눠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디비전과 스팬은 이제 동일하게 공간을 분할할 때 사용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div는 전체를 이제 분할하는데 주로 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일부 인라인 형식으로 보통 분할을 하는데 이게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수평으로 이제 어느 쪽 영역을 이제 이렇게 분할할 때 그렇죠? 이게 스팬 태그로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용 방법의 예제를 좀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요게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div 태그를 쓴 거고요. 밑에는 이제 스팬 태그를 쓴 거예요. 보면 div는 이제 별도의 속성 지정이 없으면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전체를 나눠주고 스팬은 이제 요 수평으로 열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div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샤프, FFFF00 이제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6진수인데 레드가 FF, 그린 FF, 블루가 00. 블루 색깔의 물감은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레드와 그린을 이제 비율 똑같은 비율로 이제 섞으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린이 FF니까 그린색이고 밑에 있는 것처럼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색깔이 세 번째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div는 이제 전체를 나눈 거기 때문에 행으로 나눠지는 효과가 있고 스팬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넣어서 색상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그 열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v 태그 안에 보통 스팬 태그를 같이 써서 행과 열을 이렇게 나누는 기능으로 이제 씁니다. 우리가 테이블 태그에서 tr과 td 태그를 이제 사용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처럼 여기서 div와 스팬 태그를 같이 써서 보통 사용하는 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조합해서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div 태그 위에 있는 거 높이가 7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이제 레드와 그린이라는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행의 길이가 이제 70픽셀로 이제 길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50픽셀. 그 다음에 스팬 태그를 써서 그 이제 열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해서 열을 3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0픽셀짜리 div 태그를 써서 이렇게 또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처럼 영역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분할을 조합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아티클이라는 속성을 써서 이제 컨텐츠를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프레임, 인서트 프레임,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라인 프레임, 뭐 프레임 안에 이제 다른 프레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요 문서를 보시면 먼저 그 뭐 div라는 태그를 이제 h3이라는 글자 다음에 이제 div 태그 배경색을 이제 레드 그린을 써서 그 안에 썼고 바로 이제 div 안에 이렇게 스팬을 같이 썼죠. 요렇게 이제 많이 써요. div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FFFF00이 끝나는 지점이 아래에 이제 P 위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 안에 스팬이 하나
2개, 3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바로 오른쪽에서 보면 인사말, 강좌 소개, 그다음에 저자 소개, 저자 홈페이지 링크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말은 여기서 보면 intro.html 인사말을 누르면 intro.html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강좌 소개를 누르면 lecture.html 저자 소개를 누르면 info.html 저자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죠. 이 intro.html을 우리가 타겟 속성이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셀프 이제 두 가지를 배웠지만 여기서 있는 것처럼 if 언더바 a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밑에 보면 iframe 소스가 basic.html 파일을 400 곱하기 200 픽셀로 보여주는데 name이 if 언더바 a예요.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저자 홈페이지 아래에 있는 여기 두 개로 나눠서 iframe이라는 게 이제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iframe 소스가 두 개 있으니까 왼쪽에 보여주는 거고 강좌 소개는 lecture.html 마찬가지로 if 언더바 a에 보여주는 거고 저자 소개도 이제 if 언더바 a 왼쪽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자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 사이트는 if 언더바 b라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if 언더바 b가 이제 스크롤링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속성을 가지면서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iframe 두 개는 기본적으로 basic.html 파일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가 사용자가 인사말을 누르면 이제 왼쪽에 있는 basic.html 파일이 intro.html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좌 소개와 저자 소개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게 lecture.html 각각 info.html로 바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자 홈페이지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요 카페.naver.com 이제 여기로 이제 요 사이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 안에 공간을 분할할 때 iframe이라는 그 태그를 써서 이렇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 공간 분할할 때 내가 그 다른 HTML 파일을 불러서 새로운 창에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한 HTML 안에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기능을 이제 보통 많이 수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iframe.html 파일인데 여기서 누르게 되는 intro.html, lecture.html, info.html 그 다음에 basic.html을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파일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basic.html 사용자가 누르기 전에 iframe 두 개의 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용자가 누르면 lecture.intro.html이 왼쪽에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이 보이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웹 프로그래밍 저자 홍성용입니다. 이제 요 내용이 보이는 거고 똑같은 방법 그 사용자가 lecture. 강좌 소개를 누르면 이제 그 왼쪽에 iframe이 웹 프로그래밍 강좌명 학습 주제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고 이제 iframe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아까 사이트에서 눌렀던 그 카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iframe.html과 그 intro.html 강좌 소개, 저자 소개 이런 것들은 같은 iframe.html 폴더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폴더에 있으면 그 경로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폴더에서 이 HTML 파일들이 같이 있어야 이제 고개를 눌렀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iframe 소스가 들어가는 영역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그 톰캣을 수행하지 않아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iframe과 div 그 다음에 span 태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 반드시 이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또 연습 문제에서 또 다른 그 예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스스로 한번 이제 만들어서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이거를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실습을 좀 스스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면 수업 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스스로라도 좀 학습하는 이런 훈련을 이번 기회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쨌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4주차 강의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미리 그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